이어서 124쪽부터 126쪽 함수 중단원 마무리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가 나오면 쌤이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앞서서 함수의 의미를 좀 체크를 하고 간다고 했어요. 의미 파트에서는 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차 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표와 식, 그래프가 있다라는 걸 쌤이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그럼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의미를 묻는 겁니까? 아니면 함수 표현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는 함수의 의미를 묻는 문제겠죠. 함수의 의미. 함수의 의미가 뭐였어요? x값에 따라서 y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두 양 사이 대응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x, y가 있었을 때 x가 1이면 뭐 x2, 3 그러면 여기에 y가 하나씩 대응돼. 뭐 2배를 한 게 바로 y라고 합시다. 라고 한다면 표를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x 하나당 y가 하나에만 대응이 되는 이러한 관계를 x, y 사이에 지금 x에 따른 y가 x에 대한 함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표를 활용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식으로는 y는 ax 플러스 b 이거는 1차 함수의 식인 거죠. 혹은 여기에 써진 게 y는 정비례일 수도 있고 y는 x분의 a일 수도 있고 반비례 등등등 여러 가지 식으로 표현되는 이 친구들도 함수의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도 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일단은 이 x 그리고 하나 또 쌤이 얘기했던 건 함수라는 것 자체는요. x에 의해서 y 값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요. x에 의해 y가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역시 가능합니다. 그럼 1번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둘레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물어요. 이 친구 먼저 쌤이 함수인 거 파악할 때는 x, y 쓰시고 지금은 x가 길이니까요. 일단 센티미터니까 뭐 대략 한 자연수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쌤의 예입니다. 둘레가 1이야. 정사각형인데 둘레가 1이야.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4분의 1이겠죠. 정사각형이니까 그지? 왜냐면 정사각형은 모두 4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요. 1을 4로 나눈 이게 바로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한 한 변의 길이니까 이 친구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2는요? x가 2일 때 전체가 2면 2를 4로 나눈 거겠죠. 그럼 4분의 2. 얘는 4분의 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1번은 함수가 x값에 따라서 y값이 하나씩 정해지기 때문에 함수가 맞는 거지. 자, 2번 갑니다. 2번 절대값이 x인 수 y를 물어요. x, y라고 했을 때 절대값이 1이 나오도록 하는 수 무엇이 있냐 이 얘기야. 즉 뭔가를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뭐 a라고 해볼게요. 쌤이. 이 절대값을 취했더니 1이 나와. 그럼 여기에 뭐가 될까? 플러스 1도 되고 부호 그냥 떼지죠. 마이너스 1도 되지. 그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친구 1, 마이너스 1 두 개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 일단 2도 해볼게요. 그럼 2일 때는 2, 마이너스 2지. 3일 때는 3, 마이너스 3. 이 친구 어때요? 함수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한 명이 한 명한테 줘야지 한 명이 두 명한테 주는 거 쌤이 함수 안 된다고 했어요. 정답 2번이 답이겠네요. 바로 나왔어요. 3번도 한번 해봅니다. 쌤이 중단원 마무리 풀 때 다 뜯어서 꼼꼼히 보라고 했죠. 답만 구하고 띡 넘어가는 거 아니고 꼼꼼히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볼게요. 자, 표 한번 또 그립니다. x랑 y. 자, x, y. 자연수 x에 약수의 개수 y를 묻습니다. 일단 x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한번 대입을 해보죠. 1의 약수 개수 몇 개죠? 1 하나니까 한 개가 나오죠. 2의 약수는 1, 2. 약수를 물으면 이건 함수가 아니겠지만 약수의 개수를 물었기 때문에요. 2개입니다. 3의 약수는 1, 3이니까 2개고요. 4의 약수 1, 2, 4죠. 3개입니다. 5의 약수는 1이랑 5니까 2개. 6의 약수 1, 2, 3, 6이니까요. 4개입니다. 즉 x값에 따라서 이 y값이 딱 하나씩만 대응이 되고요. x값에 의해 y값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3번도 함수죠. 4번 역시 가볼게요. 한 개에 50g인 물건. 얘도 마찬가지로 표로 갑니다. 한 개에 50g인 물건을 한 개가 얼마의 무게를 가질까요? 하면 50이 한 개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럼 2개면 몇 개의 무게를 가져요? 50 곱하기 2만큼 100g. 3개면 50 곱하기 3만큼. 어머나
그러면 이 친구 정비례겠네요. 50x, y는 50x. 즉 x에다가 50씩 곱해서 다 함께 만들어지기 때문에 x 하나당 y가 하나씩 정해집니다. 4번도 함수죠. 5번 갑니다. 5번은 자,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요. 실이 있어요. 180짜리 실이 있대요. 근데 이 실을요. 만약에 자연수 xy에 1부터 자연수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한 개로 똑같이 나눴대요. 한 개로 둥 나눴어. 한 조각 얼마야? 180cm죠. 두 조각으로 나눴어요. 두 조각으로 나누면 하나, 둘. 한 조각당 길이 2분의 180이 됩니다. 즉 2분의 180. 세 조각으로 나눠서 3분의 180. 따따따. 그러면 얘나 y는 x분의 180 요렇게 된다는 반비례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5번도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린 정답이 2번이 된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음 2번 갑니다. 함수 값에 대한 문제죠. 이 친구 함수 값에 대한 문제입니다. 함수 값이라는 건 쌤이 x 값에 주어진 해당하는 숫자를 대입하여서 그 y 값을 얻어내는 그 자체가 함수 값이죠. 지금 준 건 f2는 a라는 식입니다. 그럼 이 x자리에 2를 넣자는 얘기야. 그럼 이 자리에 2가 들어가요. 2 곱하기 2 빼기 1, 4 빼기 1이니까요. 정답은 3. 이게 바로 a랑 같다고 하네요. 그럼 a는 3이 나오네요. 두 번째 fb가 마이너스 5래요. 그럼 이 자리에 b 들어갑니다. 2b 빼기 1이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5래. 그럼 b는 1차 방정식의 해 구하는 방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2b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러면 a 플러스 b를 해주시면요. 3 마이너스이니까요. 1이 나오겠네요. 끝났습니다. 자, 3번 갑니다. 3번은 평행이동한 식에 대한 평행이동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친구 프린트에서도 있었습니다. 사실 평행이동한 거고요. 그래프나 혹은 식을 나타내는 문제죠. 평행이동. 자, y는 4x 플러스 2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그 얘기는 y절편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원래 있었던 거에서 y축 방향으로 n만큼, m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n만큼 움직였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친구에서 평행이동을 해준 이후에는 n만큼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4x 기울기는 그대로죠. 평행이동이니까 y절편만요. 2 플러스 m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이게 y는 ax 플러스 7과 같았대. 그럼 a가 바로 나오네요. a는 4가 나오네요. 기울기는 같지. 7이랑 2 플러스 m이 같습니다. m 나옵니다. m은 5가 나오겠네요. 근데 지금 우리의 문제에서는 a 플러스 m의 값을 묻습니다. 그러면 4 더하기 5, 9가 나오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4번. y절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y절편을 모르네요. 그럼 이 a자리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죠. 이제 설마 y절편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그치? 그래서 y절편이 뭔지 지금 딱 확인을 하시면 마이너스 2x 잠깐만. 펜이 잘 안 됩니다. 잠시만요. y는 마이너스 2x에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 써주고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때 x절편을 묻습니다. x절편은요. y가 0일 때 x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y 자리에 0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1차 방정식의 해 구하는 문제랑 같죠. 마이너스 2x 이항하시면 2x 우변에 마이너스 3 남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네요. 따라서 x절편이라고 부르면 얘들아 마이너스 2분의 3,0 아닙니다. x절편이라고 부르면 그냥 바로 값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x절편 펜이 안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 x절편 마이너스 2분의 3 자,
자, 5번 갑니다. 5번은 일단 1차 함수 식을 줬고요. 기울기에 대한 문제이죠.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을 얘기하는 기울기 문제입니다. 1차 함수의 기울기는 y는 ax 플러스 b에서 이 a를 나타내는 게 지금 기울기입니다. 그리고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을 기울기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a라고 하기로 했다. 그럼 이 기울기 지금 x값의 증가량 나왔고 y값의 감소했다라는 거 나왔으니까요. 일단 마이너스 1에서 7까지 증가했다는 얘기는 얘가 얼마나 커졌다는 얘기야. 이걸 구하는 방법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다 그랬습니다. 증가량을 구할 때는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요. 그럼 8이 나와요. 즉 8만큼 더했더니 마이너스 1에서 8만큼 더했더니 7이 나왔어. 지금 얘기라서 증가량 x값의 증가량 자체가 8이 나오죠. 근데 y값의 증가량도 봅니다. 4만큼 감소했대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어디로 가는데 4만큼 뗐다. 그 얘기니까 y값의 증가량 마이너스 4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2번도 봅니다. 기울기가 나와 있는데요. x값이 6만큼 증가할 때, 즉 x값의 증가량이 6일 때 y값의 증가량 모릅니다. 네모 혹은 a라고 하면요. 이 친구 y값의 증가량 모르니까 네모. 이게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다라는 얘기죠. 양변에 6을 곱할게요. 네모는 마이너스 3 바로 나오네요. 따라서 y값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갑니다. 6번은요. 1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고 그래프의 성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우리는 y는 ax라는 정비례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에다 평행 이동을 해서요. y는 ax 플러스 b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x절편과 y절편을 찾아서 우리가 연결해서 이어서 그릴 수 있다고 했고요. 세 번째, 기울기랑 y절편을 할 때 우리가 y절편에서 출발해서 x값의 증가량만큼 갔다가 y값의 증가량만큼 가주는 그 점이랑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렸었다. 그쵸? 지금 같은 경우는요. 이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1을 보고 그래프의 계령을 대략 그려보고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저 친구 y쌤은 세 번째 방법으로 풀 겁니다. y절편 1이죠. 그럼 y축이랑 만나는 점 1. 그리고 x값의 증가량이 3이니까요. 이 점으로부터 3칸 플러스 3칸 갑니다. 그리고 y값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4니까요. 4칸 아래로 갑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요. 3콤마에 찍히네요. 3콤마 마이너스 3에 찍히네요. 요렇게 생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이 맞네요. 그리고 3콤마 마이너스 3 역시 지납니다. 1, 4분면 지나죠. 1, 2, 4, 4분면을 지나는 걸로 보여요. 1, 4분면 지나죠. 디귿 아닙니다. 기울기 이 친구 마이너스 3분의 4인 그래프랑 평행합니까? 맞습니다. 기울기가 같을 때 우리는 평행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니 친구랑 평행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7번 갈게요. 7번은 4분면과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해석 문제인데요. 지금 4분면 문제가 나오면 보통 기울기랑 y절편의 부호를 우리가 체크를 하고 간다는 거죠. 기울기가 a, y절편이 b라고 나와 있어요. 기울기, y절편. 그러면 이 a와 b의 부호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단계인 거야. 기울기랑 y절편의 부호를 판단을 해보자. 그러면 ab가 0보다 작고요. a 빼기 b가 0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이 첫 번째를 보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a랑 b의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를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a, b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풀마일 수도 있고 마풀일 수도 있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써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봅니다. 이 친구 b를 이항하시면 a가 b보다 더 크네요. 그럼 첫 번째 걸까 두 번째 걸까? 당연히 a가 양수일 때 더 크니까요. 우리는 a가 양수, b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갑니다. 기울기가 양수고 y절편이 음수입니다. 그래프로 한번 개형을 그려보죠.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향할 거고요. y절편이 음수기 때문에 y축에서는 음의 방향 아래쪽에서 만나도록 합니다. 오른쪽 위로를 지나면서 음의 부분, y축의 음의 부분에서 만나는 이 그래프 지나는 사분면 1, 3, 4 사분면입니다. 그래서 지나는 사분면은 제 1, 4, 3, 4 사분면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원래 하나하나 다 나눠서 써야 되는 게 맞죠? 다음 8번 갑니다. 8번. 우리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1차 함수에 대한 식 문제입니다. 식. 표식 그래프 중에 식. 그럼 식을 알려면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 y는 ax 플러스 b입니다. 식을 구하는 방법 3가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첫 번째, 기울기랑 y절편을 할 때. 기울기랑 y절편을 알면 그냥 여기 있는 a, b 자리에 숫자를 대입해주면 끝나는 거죠. 두 번째, 기울기랑요, 지나는 한 점을 알 때입니다. 기울기, 지나는 한 점. 세 번째, 지나는 2개의 점을 알 때죠. 근데 쌤이 2번과 3번의 유형은 무조건 기울기랑 y절편을 찾아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친구도요, 첫 번째 기울기를 좀 구해보죠. 이 친구를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고, 그 얘기는 기울기가 이 친구 2개를 지나는 직선과 같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기울기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을 써봅니다. x값이 마이너스 2에서 1이 됐어. 쌤이 증가량 구할 때 뒤에서 앞에 거 빼준다고 했어요. 1 빼기 2. 그러면 y값의 증가량도 봅니다.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가 됐죠. 뒤에서 앞에 거 뺍니다. 즉 마이너스 4에서 5를 빼주죠. 그럼 이 친구는 3이고 분자는 마이너스 9. 그래서 마이너스 3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 구했어. 이제 y절편 구해야 돼. 근데 y절편 알아 몰라? 몰라요? 쌤 모를 때 뭐라고 하라 그랬어? b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y절편을 b로 잡는다면 우리는 기울기 아니까 마이너스 3x 씁니다. y절편 모르니까 플러스 b 써요. 근데 이 친구가 뭘 지난대? 두 번째 조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난다. 그럼 xy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3 플러스 b, b는 마이너스 5가 나와서 우리가 알고 싶은 y절편이요. 바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 얻어냈어요. 자, 도전 문제 갑니다. 도전 문제는 이거는 비슷한 거 교과서 프린트에서도 했었습니다. 프린트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쌤이 그때랑 유사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본다. 일단은 우리한테 주어진 함수 그래프를 봅니다. 이 친구 y는 ax 플러스 4라는 친구는요. a 기울기랑 y절편을 봤을 때 뭐가 딱 고정돼 있다고? y절편이 고정돼 있단 말이야. y절편이 고정돼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0,4를 무조건 지나는 그런 직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4를 지나는 직선은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이거 다 돼. 다 돼. 그러면 이 중에서 A, B를 선분 A, B를 여기에 이렇게 찍어요. 그럼 이 선분과 만나도록 하는 그때 A는 얼마니? 라고 지금 묻는 거죠. 그러면 얘는 0,4를 지나면서 어떤 그래프든 막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부터 만나는지 확인을 했더니 얘는 안 만나. 얘까지도 안 만나. 근데 얘부터 A랑 만나네. 얘 만나네. 요보다 조금만 더 낮춰볼게요. 만나네. 어디까지 만날까? 여기까지 만나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만나나 보니 A를 지나고 A 3,2를 지나고 0,4를 지나는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일 때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0,4를 지나고 2,-2를 지나는 이 방정식일 때 그쵸. 두 개의 사이를 기울기가 왔다 갔다 0,4랑 3,2를 지나는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3분의 마이너스 2가 일단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도 0,4랑 2,-1을 지나니 두 개를 지나는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니다. 그럼 이 친구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2분의 마이너스 6이 나와서요. 마이너스 3이 기울기가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를 잘 생각해봐. 쌤이 뭐라고 했어?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느 축에 가까워진다? y축에 가까워진다. 지금요, 기울기의 절대값을 보니까요, 3분의 2, 3입니다. 이 친구가 y축에 더 가깝죠. 그럼 y축에 가까운 순서대로 제일 적어 점점 커지다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네. 즉, 이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숫자, a 기울기들은 다 가능하다. 즉, a, b랑 만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a의 범위는 이 점도 지나기 때문에 포함을 해주셔야 돼요. 기울기 마이너스 3일 때부터 마이너스 3분의 2 사이에 있는 모든 기울기는요, 싹 다 a, b랑 만난다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10번 갑니다. 10번은 1차 함수의 활용 문제예요. 쌤이 1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의 활용 구분하는 방법 가르쳐 줬습니다. 보시면 x에 의해 y가 변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x초 시간당 뭐가 바뀌어? 물의 높이, 물통의 물의 높이가 변하고 있대. 자, 그럼 보통 쌤이요, 식구할 때요, x, y 주고요. 제일 처음에 0부터 시작해서 x랑 y가 뭔지 체크를 했어. x 시간입니다. y는요, 높이네요. 시간당 높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지금 문제 상황에서 처음에 물통에 얼마나 물이 들어가 있는지를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0과 1에서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 상황을 봅니다. 물을 빼내기 시작한 지 30초 후. 30밖에 몰라. 그때 높이 61이래요. 네, 근데 50초 후에는 높이가 58만큼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1초 지날 때 그럼 얼만큼 내려가? 라고 해서 말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을 구하고 싶은데요. 지나는 점을 아는 거기도 해요. 지금 지나는 점은 30,62, 50,58 두 개의 점을 지난다는 걸 알아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식은요.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인데 여기에 두 개의 점을 지나니까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30a 플러스 b 그리고 58은 50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요. 연립 방정식을 풀겠습니다. b의 개수가 같으니 빼면서 소거를 해보도록 합니다. 4가요. 마이너스 20a가 나와요. 그럼 우리 a의 값이 나왔네요. a는 마이너스 5, 20분의 4, 즉 5분의 1. 그러면 b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하면 60이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6 플러스 b는 68이 나오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은요. y는 마이너스 5분의 1 x 플러스 68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여기다가 쓸게요. 식은 마이너스 5분의 x 플러스 68 이렇게 나온다. 그럼 식을 알려주고 나면 활용해서 뭐라고 했어요? 시간일 때, 즉 시간일 때 x가 지금은 초입니다. 초니까요. 이 단위 맞춰야 됩니다. 60초니까 전체 100초 후에 물통에 들어있는 높이 y는 얼마입니까? 즉 x가 100일 때 y는 얼마죠?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x에 100을 대입하시면 y는 x에다 100 대입해줘. 마이너스 5분의 100 플러스 68 마이너스 20이고요. 68입니다. 48이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물의 높이는 48cm가 되는 겁니다.